네, 안녕하십니까. 하나이비인후과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재현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메니에르병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메니에르병을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 원인들이 이야기되고 있지만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내 림프의 압력이 상승하게 되면 청각, 전정 증상이 발생하게 되고 진단에는 청력검사, 전정기능검사들이 도움이 됩니다. 치료는 약물, 수술치료 등이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여러 선생님들이 이미 잘 정리해서 알려주고 있지만 의료진이 아닌 일반인들이라면 알기 어려울 부분이 있어 제가 다시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귀 안에는 보통 달팽이관이라고 불리는 내이기관이 있습니다. 내이는 달팽이관과 전정기관으로 구성이 됩니다. 달팽이관은 소리에 연관된 기능을 담당하고 전정기관은 우리 몸에서 균형을 담당하는 기관들 중 하나입니다. 뇌의 압력이 밝혀지지 않은 원인으로 인해 상승하게 되면 뇌 안의 구조물들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없어서 기능의 상승 혹은 저하로 증상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메니에르병이 있다 하더라도 평소에는 건강한 사람들과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뇌의 압력을 상승시킬 수 있는 원인들이 노출되게 되면 아주 특징적인 증상들이 보이게 됩니다. 마치 우리 귀 안에 헐크가 살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평상시에는 평범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분노하게 되면 헐크로 변해서 난동을 부리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달팽이관에서 헐크로 변하여 난동을 부리게 된다면 귀에 먹먹함, 난청, 이명 등 다양한 청각 증상이 발생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거나 오랜 시간이 지나면 청력이 영구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전정기관에서 난동이 발생한다면 어지럼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양쪽 귀의 전정기관, 시각, 체상감각이 보내는 신호를 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균형을 잡습니다. 하지만 메니에르병이 있는 사람은 한쪽 혹은 양쪽 전정기관에서 보내는 신호가 다른 기관들의 신호와 일치하지 않게 되어 뇌는 혼란을 느끼고 어지러움, 구역감, 구토를 느끼게 됩니다. 설명은 나누어서 드렸지만 달팽이관과 전정기관은 사실 하나의 공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관에서의 증상이 더 심하고 덜하고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보통은 동시에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진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995년 미국 이비인후과 학회에서 제시한 4단계의 분류법이 오랫동안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바라니 학회에서 이것을 간략히 2단계로 정리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진단 기준을 읽어보면 꽤 복잡하게 적혀있지만 핵심만 보면 20분 이상의 어지러움증이 2번 이상 있고 귀 증상이 있다면 메니에르병으로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어벤져스 영화에서처럼 헐크를 진정시키는 방법들이 통할까요? 메니에르병의 치료는 크게 3가지로 나눠집니다. 생활습관 교정, 비수술적 치료, 수술적 치료입니다. 먼저 생활습관 개선입니다. 바쁘고 힘든 일상을 보내는 현대인들이 조절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스트레스나 감정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휴식과 안정을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소금 섭취의 제한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보통은 권장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1일 소금 섭취량은 하루 5g입니다. 근데 메니에르가 있으신 분들은 이 기준치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하루 1.5에서 2g 정도 소금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소금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한국인은 하루 약 100g 정도의 김치를 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루 삼시세끼를 밥과 약 100g의 김치만 먹었을 때도 약 1.5에서 2g 정도의 소금을 섭취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이 정도의 저염식을 매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싱겁게 드시고 맵고 짠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국이나 찌개에서 국물은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술이나 카페인 또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중단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술을 꼭 마셔야 한다면 기분이 약간 좋아질 정도로 최소한의 양만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카페인은 뇌 혈액 관문을 통과할 수 있는 약물의 일종으로 우리가 즐겨 마시는 커피, 각종 차, 그리고 음료수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중단하기를 권유드리지만 끊기 어렵다면 디카페인 음료로 대체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러나 디카페인 음료 안에도 일반 카페인 음료 기준 10분의 1 이하의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드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다음은 비수술적 치료입니다. 환자분들의 불편한 증상을 조절하기 위해서 항히스타민제, 항구토제, 진정제, 이뇨제, 스테로이드 등 여러 약물이 사용됩니다. 이 약물들은 급성기 증상을 조절할 뿐만 아니라 메니에르 증상이 안정된 시기에 이것을 유지하는 데도 사용됩니다. 그리고 때때로 고막에 약물을 주입하여 치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로 소리에 연관된 증상의 개선을 위해서 스테로이드를 주입하게 됩니다. 귀에 독성이 있는 젠타마이신이라는 항생제는 전정기관의 손상을 유도해서 어지럼증을 잘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술적 치료입니다. 생활습관 개선과 비수술적 치료에도 조절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 수술적 치료를 시도하게 됩니다. 수술적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분리됩니다. 첫 번째는 내림프낭, 즉 귀 안의 압력을 다른 곳으로 분출시켜 증상을 개선시키는 내림프낭 감압술. 두 번째는 감각기관을 부분 혹은 전체를 파괴하여 느끼지 못하게 하는 전정신경절제술, 전정미로절제술 등이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해보면 생활습관 개선을 토대로 비수술적 치료로 증상의 조절 및 안정기 상태를 유지하고 증상 조절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침습적 치료로 넘어가게 됩니다. 메니에르 병의 치료는 아직 정형화되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방법들이 연구되어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큰 흐름만 이해하시고 세세한 부분들은 의료진에게 맡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전달해보자 했는데 어떠신가요? 그래도 궁금한 것이 있거나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틈틈이 답해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다음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